수도권 이코노미 화요일은 취업과 일자리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. 신현정 페어링 HR 대표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이제 대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됐습니다. 취업 준비생들은 또 마냥 놀기는 어려울 텐데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방학하면 농화를 간다든지요, 농촌 봉사활동, 여행도 다니고 그랬는데 맞습니다. 요즘은 뭐 이렇게 한가롭게 다니기 어려운 모양이죠. 좀 많이 어렵습니다. 네. 그 취업 스터디를 많이 좀 이 대학생들이 좀 많이 찾는데요. 취업 스터디. 예, 네. 이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계절 학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학 기간이니까 조금 한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.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미 좀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이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전혀 생각도 없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기말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뭐 하지? 이렇게 그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방학 기간 동안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 와서 그냥 정처 없이 배회하는 이런 친구들도 좀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사실 이 시기에 학생들이 이 온라인 사이트라던가 이 학교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보 사이트 등에서 가장 많은 이 검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취업 스터디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취업을 준비하는 이 구직자들에게 꼭 필수 그 과정이라고 여겨지는 이 취업 스터디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. 사실 예. 그 모두의 이 방학이라는 것이 사실 그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조건입니다. 똑같이 한 2달 정도의 예. 이 시간이 또 있고요. 또 자기가 이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시간 관리 그리고 또 목표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네. 예전에도 스터디 그룹들을 많이 했었죠. 뭐 영어를 한다든지요. 예. 뭐 타임즈 잡지도 보고 그랬었는데. 예, 많이 근데 그랬죠. 취업 스터디군요. 이제 방학 때 네.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스터디 그룹에서는 뭘 공부하고 연구합니까? 예, 좀 많이 예. 궁금해 하실 텐데요. 이 취업 스터디의 시작을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. 한 네. 10년 전 정도로 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. 당시에는 이 취업에 대한 이 정보나 도서 이런 것들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. 예. 좀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서 이 기존의 취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어떤 그 경험담을 좀 쓰거나 아니면 갓 들어간 이 신입 예비 직장인들이 또 자신은 이렇게 취업을 네. 했다. 이런 내용들의 좀 소회를 밝히면서 음. 정보를 나누는 것. 이것에서 보통 시작을 많이 했었는데요. 이 취업을 준비하는 게 좀 공통 관심사다 보니까 구직 활동을 좀 이미 하고 있는 이 구직자들이나 처음 이 취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게 되는 이런 분들이 한번 모여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. 좀 스터디 한번 해보자. 네.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모여서 좀 이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영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많이 했던 그 스터디 유형이라면 좀 최근에는 이 직무나 기업별로 모이는 부분이 좀 많고요. 그리고 예전처럼 이 공기업이나 공사 이런 곳은 지금도 많은 스터디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또 금융권 그리고 요 최근에는 좀 새로운 트렌드가 자기소개, 인적성, 면접 이렇게 그 채용의 과정의 한 프로세스들을 한 개씩 모여서 유닛별로 모이는 이런 네. 그 단기 스터디들도 많이 있습니다. 남들이 놀 때 이렇게 모여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준비한다는 건 좋죠. 그러면 취업 스터디를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게 실제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?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예.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 그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풀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런 부분에서 그 장점이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이 취업 그 어떤 스터디가 아닌 다른 유료 과정이라던가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좀 수업을 들어야 된다거나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취업 스터디를 하다 보면 짜여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이런 자신만의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과정 또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사실 경영대학에 다니면 경영과 관련된 학생들끼리만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이공계라던가 아니면 인문계열 이런 학생들도 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의 교류나 아니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학생들이 이렇게 취업 스터디 그룹을 많이 운영하니까 대학에서도 지원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나요? 예, 최근에는 예. 대학에서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. 예. 이 프로그램들이나 이 지원책들을 많이 좀 보면은요. 학교도 이제 취업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럼요. 여러 서포트를 하는군요. 많은 그 프로그램 지원을 해주는데요. 얘기 들으시면 좀 놀랄 정도로 많이 네. 해주고 있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. 뭐 서강대학교의 예를 좀 보면은요, 이 제2관이라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아예 건물 1층에 전부 이 스터디룸을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이런 전용 시설을 만들어서 네.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
과거에는 도서관에 열람실을 만드는 게 좀 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스터디룸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이 또 학생들의 이런 요구 사항이 되겠고요. 또 서울 시립대를 비롯한 서울의 시내 주요 대학들이 이 스터디를 학교 차원에서 모집을 해서 활동 비용까지 지원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학교에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끼리 이미 모여서 결성돼서 네. 운영되고 있는 이 취업 동아리 아니면 취업 스터디가 학교의 정식 등록 과정을 거치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려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여기서 그 사실 학교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. 아무리 스터디룸이 많아도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외부에 그 이 공간, 모임 공간 대여 전문점 등에서 스터디를 했을 경우에 뭐 몇 시간까지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이 취업 스터디를 지원할 경우에 사실 이 공부하면서 배고프잖아요. 이런 다가 비용까지 전부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도 있고요. 심지어 뭐 만약에 스터디원들끼리 우리 자기소개서 쓰는데 지원 동기 쓰는 게 너무 어렵다.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학교에 요청을 합니다. 우리 취업 스터디에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 강사분을 좀 불러주세요. 이렇게 요청을 하면 강사분을 또 시간에 맞춰서 불러줘가지고 이 취업 지도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좀 활동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사실 근데 이런 스터디가 운영될 때 활동 보고서라는 걸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. 뭐 이런 그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학교에 조금 더 알아보시면 많은 이 지원책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네. 우리 취직시켜주세요. 이 얘기만 빼놓고 다 지원해 주는군요. 맞습니다. 그러게요. 여러 가지 이 장소도 제공하고 또 인력도 지원하고. 자, 그러면 이 취업 스터디 그룹이라고 하는 게 학교나 기관에서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소규모 그룹 아니겠어요? 맞습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화된 이 스터디 그룹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이 정보를 찾는 예.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. 또 어디에서 제대로 된 이 취업 스터디 정보를 찾아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는 이 대학생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일단 그 저희가 같은 학교 내 교우들과 함께 스터디를 그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좀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. 먼저 학교의 홈페이지에 좀 가보시면요. 저희가 옛날에 대학생활 하신 분들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뭐 청년 광장, 뭐 자유 게시판, 생활 광장 이런 식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글을 올리고 서로 네.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. 이곳에 보면 가장 많은 글이 올라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취업 스터디랑 뭐 교재를 팝니다. 이런 글들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잘 보시면 취업 스터디가 꼭 내가 검색하는 그 페이지 안에는 반드시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. 아니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취업 정보센터 아니면 청년 고용센터 이런 그 기구들이 지원하는 기관들이 교내에 보통 상주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 방문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취업 스터디 그룹이 어디냐, 그리고 거기에 지금 빈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, 이렇게 입회 여부를 좀 물어보면 또 알려주십니다. 또 다른 학교 학생들끼리 또 섞여서 취업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역시 인터넷 그 취업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인터넷 그 취업 카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그 취업 스터디 모집 공고를 좀 볼 때 이 인터넷에서 보는 다른 정보들은 조금 우리가 좀 가려서 좀 정보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사실 이 순수하게 취업 스터디를 하겠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 학생들을 보통 이 취업 스터디 모집 공고로 가장해서 좀 이렇게 유료 뭐 취업 학원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네. 마치 스터디를 하듯 이렇게 좀 그 비용을 내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학생들도 취업 스터디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왔는데 이런 그 자기가 원하는 정보는 사실 아니겠죠. 그래서 대학생들끼리 좀 모여서 우리끼리 좀 모여서 구직자들끼리 모여서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풀어보자. 이렇게 좀 순수한 모임인가 먼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취업 스터디를 먼저 좀 가보고요. 좀 가을 비사를 좀 네. 타진해보고 또 이제 새로 결성돼 있는 이런 취업 스터디를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한번 가입 여부를 좀 알아보시는 것. 이것이 그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. 네,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요, 혹은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청년광장, 생활광장. 저희 때도 청년광장 있었어요. 청년광장 가면 어디서 집회를 하니 모여라. 예, 맞습니다. 네, 민주화 투쟁 뭐 이런 거였는데 일자리를 위해서 정보가 있고, 또 생활광장. 교과서도 이제 안 쓰는 것은 또 이제 서로 팔고 학우들에게 합니다. 팔고 예. 예, 굉장히 실용적이더라고요. 예. 그러면 취업 스터디가 종류가 다양하겠습니다.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들 좀 구별이 돼 있나요? 예, 일단 그 같은 학교에서 하는 그 친구들하고 하는 네. 이런 취업 스터디 같은 경우는요, 상당히 장점이 이 장소 이동에 불편이 없다. 이런 부분이고요. 또 사실 어디 움직이려면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. 그리고 또 학교가 같다 보니까 사실 그 시기에 가지고 있는 공통사가 상당히 비슷합니다.
그래서 뭐 좀 스터디를 오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. 사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지,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취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런 그 최신 정보에 좀 어두워질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좀 있겠고요. 다른 학교 지역에 또 다른 지역의 그 학생들을 만나보면 내가 모르는 정보가 이렇게 많았어? 하면서 이 정보에 교환하는 이 양이 상당히 많아집니다. 그래서 이 자신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취업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상태를 좀 알아볼 수 있고 좀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또 이 제대로 된 취업 스터디를 좀 찾는 부분이 확실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또 서로 스펙이 안 맞으면 또 경쟁심을 갖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터디가 금방 또 와야 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. 네. 교내 학생들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장단점이 있겠죠. 그걸 설명을 해주셨고요. 그러면 이제 모여서 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을 혹은 준비한다든지 혹은 뭐 직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좀 구별이 되어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보통 이 스터디를 모집을 할 때 요 최근에는 이런 뭐 옛날처럼 뭐 이런 직무나 이런 것보다는 가장 시급한 게 사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고요. 인적성 검사를 또 문제를 풀어보고 유형을 서로 맞춰보는 것이고요. 또 면접에서 내가 어떤 정보로 어떤 그 관심사로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가,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며 다른 사람들 면접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좀 빨리 알아보고자 하는 쪽으로 많이 취업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그와 반면에 또 기존에 옛날처럼 잘 되고 있는 스터디를 좀 살펴보면 뭐 시사 상식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취업 트렌드 또 용어 그리고 또 이 어떤 이 PT 면접이라던가 아니면 논술 그리고 이 기업체에서 요 최근에 이 시사와 관련된 문제를 응용해서 본인이 대답을 할 때 미래의 직무에 대해서 예측해보고 이 상황에서 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들도 많이 내거든요.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해 볼 수 있는 이런 스터디 유형들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이제 대학생들, 특별히 취업 준비생들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, 취업 스터디 그룹을 결성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취업 스터디를 활용하면 좋겠죠. 어떻게 좀 활용하면서 또 혹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요. 방학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마무리해 주십시오. 예, 일단 취업 스터디를 일단 본인이 가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 가입하는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금방 개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.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요. 또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스터디를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고요. 그다음에 내가 스터디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주제로 같이 나누겠다, 말을 하겠다. 사람들을 모집해 보고 설득해 보면서 자신 또 말을 하고 이 어떤 그 경험상의 많은 그 장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초기에 조금 어려워도 계속 같이 취업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꼭 본인들이 원하는 그 성공 취업의 길을 또 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런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뭐 스펙을 쌓는다 이런 것보다는 나와 같은 고민이 있는 이 한번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한번 좀 고민해보고 공부도 해보는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할 일은 참 많습니다. 방학 때 못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 사회 경험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구체적인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도움 말씀 주셨어요. 신현종 페어링 HR 대표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